이번 시간에 이제 부정형에 대해서 했어요. 네 가지 형태. 그래서 부정형은 0분의 0 형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 무한대 곱하기 형태. 이 형태는 수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인수를 찾아서 없애는 거고 얘는 차수를 비교해서 하시면 돼요. 그죠? 이 경우는 식의 변형을 하셔야 돼요. 그죠? 식의 변형을. 그래서 내가 식의 변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의 문제는 얘는 뭐 루트 씌우거나 뭐 이런 식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얘는 통분하는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조금 바꿔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식의 변형을 통해서 이쪽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 형태가 나오면 인수로, 얘 형태가 나오면 차수로 푸시면 돼요. 한번 공부하고 다시 푸는 거니까 차수는 이제 속도적 개념에 의해서 차수가 높은 거가 있으면 낮은 차수는 싹 지워버리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미정계수 구하기죠. 미정계수 구하기는 리미트 x가 어디론가 가는데 fx분의 gx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수를 완전히 알려주지 않고 어떤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거는 우리가 첫 번째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이건 이제 그 합답형 문제에도 잘 나와요. 그죠? 만약에 이 결과가 수렴한다면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수렴에 이렇게 수렴한다면 이라고 하고 만약에 극한을 보냈더니 fx가 무한대가 되면 gx도 무한대가 되어야 될까요? 언제 무한대가 되어야 돼? 알파가 0이 아니면 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왜냐면 얘가 그냥 무한대로 가면 얘가 상수 1, 뭐 어떤 상수를 가져도 0이 돼요. 그리고 0은 수렴이라 그랬지, 그치? 우리가 알파를 나중에 가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지는 게 그거야. 수렴에 그럼 0이 아닌 것 같아. 알파 0이 아닌 것 같아. 항상 왜? 문제 계속 푸는데 이게 다 2분의 얼마, 3, 뭐 계속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0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꼼꼼하게 푸셔야 돼요. 0이 아니라면 그러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방법은 얘가 무한대로 갔으니까 0이 될 것 같은데 0이 아닌 방법은 너도 무한대로 가져야 돼. 그리고 차수도 같아야 돼. 이런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학생들이 이제 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 다 수렴하는 케이스고 그게 0이 아닌 케이스고 문제는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와요. 당연히 뭐 여기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그런 형태의 유형에 이제 젖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 돼요. A로 가는데 분모가 0이 됐어. 이런 경우라면 얘가 0이 됐는데 수렴한다. 이럴 때는 이유 없이 gx도 0으로 가져야 돼요. 그렇죠? 0으로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이번엔 분자가 0으로 간다면 얘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가 상수만 대줘도 얘 0이 되겠죠. 상수만 대줘도 얘가 0이 되겠죠. 따라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알파가 0이 아니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야 돼. 그런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이 경우를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 이 경우를 만족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얘는 무한대로 놓고 풀고 얘네들을 그냥 0으로 놓고 풀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꼼꼼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죠? 자, 만약에 이 부정형이 아니라 무한대로 가거나 뭐 이러면 식의 변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플러스로 돼 있어. 식의 변형 하시면 안 돼요. 식의 변형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놓고 푸셔야 돼요. 이게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찾아서 2차식, 3차식인데 3차식의 문제를 푸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함수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배운 2차 함수 그런 것들이 특히 2차 함수하고 관련이 많아요. 근각계수와의 관계 또는 뭐 어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식의 변형 문제들 뭐 나누었을 때 얼마가 나머지가 얼마 이런 문제들 있죠. 걔네들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테스트를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대소관계를 배우는 거죠. 요거에 관한 문제는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 이면 당연히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쵸?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크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럴 때도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한테 문제에서 많이 주어지는 형태예요. 기울기 문제로 아직 선생님이 지금 리선 나오지 못 봤는데 두 개의 함수가 이건 이거부터 한 다음에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fx가 fx보다 gx가 크거나 같고 이런 대소관계를 가질 때 극한에서 샌드위치 정리로 나가는 거죠. 이게 같고 그게 어떨 때? 수렴할 때.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은 두 가지예요. 같고 수렴할 때. 그러면 리미트 a, x를 a로 보낼 때 hx는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쓰시는 거예요. 구조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별히 서술형으로 안 나오죠? 교시 문제. 서술형 나와요? 아, 나와요. 나오면 서술형 나와서 만약에 다 써야 되면 구조는 꼭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다가 리미트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 왜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조를 잡아놨어.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가 리미트를 쓰는 게 아니라 얘와 얘의 극한을 따로 구해서 그 값이 얼마라면 하고 끊고 그 다음에 가운데 식은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 그러죠. 스퀴즈 정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정리에 의하면 가운데 낀 값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항상 물어보는 건 얘야. 그죠? 그리고 이 함수를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구하는 게 실제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구해? 조건을 잘해. 내가 적당히 잘 구해가지고 크다 작다 함수를 잘 이렇게 모르는데 크다 작다를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가우스 X 같은 거. 가우스 X를 하면 얘는 n이 되고 너는 x보다는 작고 x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쪽이 잠깐 맞죠?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맞아요. 이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드디어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형태들이 가우스 X를 문제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이 함수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우스 X는 태우가 전혀 안 들었네. 도형이도 안 들었네. 다시 잘 나오는 함수는 아니고요. 가우스 X는 의미가 그러니까 정의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죠. 근데 의미는 뭐냐면 X의 정수 부분 값이에요. 정수 부분 어디서 배웠어요? 지수 로그 할 때 로그에서 배웠죠. 상형 로그 할 때 정수 부분 아닌 그 가수 부분 이렇게 가수라고 하나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요. 소리. 옛날엔 그 진수 가수 뭐 이래가지고 좀 이제 헷갈리는데 왜 헷갈리지? 진짜 점점 섞이네요. 자 어쨌든간에 가우스 X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하기는 해요. 아 네. 사탕 하나 줄까? 사탕 하나 줄게. 사탕 있는데 사탕 다 드릴까요? 네. 미안. 자 정수 부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정수 부분을 찾을 때 가우스를 택해서 나온 값이 바로 그 수의 정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가우스 X는 정수라서 n이라서 X는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식. 요거를 뭘로 바꿨어? n에 대해서 쓰는 거. n에 대해서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n은 x보다 작거나 같고 이걸 싹 넘기면 n은 x-1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n이 아까 누구라 그랬냐면 가우스 X라 그래서 요 식까지는 학생들이 잘 기억하는데 요걸 가우스 X로 바꿨으면 헷갈려요. 여기까지는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 이렇게 가는 것까지 조금 연습해 놓으세요. 요거랑 이거랑 같으면 n 대신에 당연히 가우스 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표현 방법을 써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배워놓고요. 샌드위치 정리는 그래서 좀 까다롭긴 한데 일반적인 문제들은 좀 쉬울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두 개의 함수를 주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도함수까지 나오고 보면 아는데 하나는 뭐 직선함수가 이렇게 있고 하나는 뭐 이렇게 또 y축에서 이렇게 가는 3차 함수가 있어요.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2차 함수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잘 따져보면 이게 fx가 있고 이렇게 gx를 주는데 gx는 직선함수 요 hx라는 함수가 2차 얘는 3차 함수고 얘는 직선함수고 2차 함수를 주고 2차 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쫙 구해보면 이렇게 접해요. 여기서 이 함수랑 이 함수랑 딱 접해요. 그래서 여기 어디를 지나는 2차 함수를 그리려면 요 점을 지나야 되고 그거의 극한도 사실은 같은 거니까 여기에 도함수도 미분계수도 얘네랑 같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싹 바뀌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해석하는 능력들을 기를 때 이런 정리들 양쪽의 함수들을 잘 보는 연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어렵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을 배우는 거죠. 함수의 연속 이런 거죠. 극한은 함수값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맞죠? 함수값하고 극한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이 전에 수업할 때 그런 농담 아닌 예시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한 10년 지나서 명작학원에 한번 가볼까? 저쪽 끝에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지? 코너에 있잖아, 그지? 명작학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 여러분은 지금 극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극한의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도달하는 곳이 여긴 거지. 그치? 근데 거기 명작학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 그거는
명장학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올 뿐이지 여러분은 결국 여기에 도달할 거예요. 그죠? 그게 극한의 개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 진짜로 명장학원이 아직도 있어야겠죠. 원장님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될 텐데 있어요.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연속인 거야. 내가 원하는 곳에 그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fx의 값이 그 함수 값이랑 같으면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함수 값과 극한 값이 같아요. 이런 거죠. 10년 뒤로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너무 갑자기 글씨가 커질 것 같아서. 조금만 쓰면 될 것 같아서. 그러네. 아 맞아요. 하나씩 표지되죠? 싸웠어. 좋은데? 선물을 하나 좋은데? 아, 좋아하는 듯한 스카치? 먹기 싫으면 주머니에 넣어놓고. 까먹고 있었어. 알려줬어. 자, 여기 의미는 이제 조금 이제 이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문제 풀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속 이야기나 극한 이야기나 한 점입니다. 즉 다른 점은 연속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이 연속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속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A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라고 따지면 A로 갔을 때, 극한값으로 갔을 때 그럴 때 요 값, 예를 들어서 1 그러면 F1과 F-2가 거기 두 군데만 보시면 되는 거죠. 거기만 보시면 돼요. 다른 데만 이렇게 넓게 다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얘를 평행이동해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시험 볼 때마다 평행이동해서 그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공부할 때는 그려보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조금 어떻게 정리해서 풀어야 될지는 한 점 위주로 보면 조금 문제 푸는 게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점 위주로 보는 거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고 다른 부분은 그냥 대부분 다 연속으로 그냥 일단 봅시다. 이 근처에서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극한값을 구하세요. 연속입니다. 그럼 극한값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뭘로 구해도 된다고? 그냥 함수값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극한값을 굳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연속이면 함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수값으로 변환시켜서 빨리빨리 이해하는 걸 조금 연습해야 되고 꼭 외우세요. 연속이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 그렇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다 비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좌극한 대신에 함수값으로 읽어드리면 되죠. 좌극한 대신에 함수값으로 읽어드리면 돼요. 우극한을 읽어드려야죠. 그러면 이제 이게 fx고 뭐 어떤 함수가 또 gx가 뭐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함수값으로 얘는 이거 할 때는 함수값으로 비교하고 일대 우극한은 또 이 함수값으로 그냥 대체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좌극한 얘는 물론 당연히 읽어드려야 돼요. 그죠? 얘의 좌극한은 함수값으로 찾아서 읽어드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이 연속입니다. 그럼 그냥 굳이 그걸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판명된, 이어졌다고 판명된 곳은 극한값 대신 함수값으로 그냥 택해서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연속이 아니면 근데 이어져 있지 않다.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관한 문제는 내용은 이거밖에 없는데 문제는 되게 많죠. 뭐냐면 이제 함수의 합이나 차에 대한 이야기, 함수의 곱에 관한 이야기, 함수의 합성함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올 거고, 심지어 fx가 연속인 경우와 불연속인 경우, gx도 여기 연속인 경우는 잘 안 나오죠. 연속, 불연속.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연속, 불연속, 그죠? 이건 특별한 세 가지 정도. 이것 또한 세 가지 정도. 얘가 이제 좀 특별하죠. 근데 연속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연속은 그냥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연속, 연속인 경우, 불연속인 경우, 불연속은 반드시 다 따져야 돼요. 알겠죠? 불연속은 반드시 다 따져야 돼요. 특히 합성함수에서 불연속은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연속인 경우가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져요. 알겠어요? 얘는 연속. 그런데 이 함수가 연속입니다. 이런 얘기가 됐어. 이 문제가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어떻게 할까? 그렇죠. gx가 이렇게 생겼어. 바로 찾아낼 수 있을까? gx가 1에서만 따져볼까요? 1에서만 따져볼까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1에서 하나는 2로 이렇게 가고 있고 하나는 3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봅시다. 그쵸? 근데 fx는 2차 함수라고 하자. 그런데 fgx가 연속이래. 무슨 뜻일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 알려주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해석하셔야 돼요. 대칭축이 얼마? 2분의 5.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보세요. 1로 가는 우극한에서 3이 되죠. 1로 가는 우극한에서 gx는 3이 되죠. 그래서 얘를 1로 가는 x가 가는 거니까 x를 1로 보내면 fgx는 좋은 설명 f3이 되겠죠. 맞아요? f3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합성함수니까 얘도 상태를 봐야겠죠. 근데 우리는 fx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 연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극한값이 함수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f3 값을 봐도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극한에서 fgx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f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이 극한과 이 극한 값이 어때야 돼? 둘이 같아야 돼. 그 얘기는 2차 함수가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함수값이 같지. 2차 함수는 대칭이니까. 그죠? 따라서 대칭축이 2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하나짜리라서 그렇지 어떤 문제를 보면
이 gx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뭐 함수 있잖아, 그지? 여기 여러분 아까 푼 문제 중에서도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진행할 때 몇 개 겹쳐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 그 문제가 이거죠. 그 문제가 이 문제일까?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극한 문제네. 이거를 함수를 그려서 그 함수에 대해서 뭐라고? 합성함수를 만든 게 연속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 따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건 미분에 들어와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항상 풀어왔던 문제들이 이게 섞이기 시작하고 그걸 계속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요거랑 같아야 돼. 이건 느낌은 알겠죠? 이런 것들은 조금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죠.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x는 a에서 fx는 연속이고 gx는 불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결과가 뭐다? 그리고 얘가 미안해요. 얘가 모든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반드시 나오는 결과가 f a는 0입니다. 이런 사실이에요. 그건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하나는 알파로 가고 하나는 베타, 둘이 서로 다른 값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곱해서 0가 같아지려면 0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같아야 돼요. 따라서 fx는 x-a라는 인수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가질 수도 있죠. 얘가 알파가 아니라 무한대 뭐 이렇게 되면 두 개 이상 가져야 돼요. 됐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하나는 알파로 가고 하나는 베타로 갔어. 그치? 그러면 얼마만 곱하면 돼? 0만 곱하면 둘 다? 0만 곱하면 둘 다 0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는 알파로 가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 그럼 0을 곱하면 얘는 0이 되죠. 얘한테는 0을 곱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0 곱하기 무한대니까 부정형이죠. 여기가 만약에 x가 a라고 해봐. 그럼 얘가 x-a분의 1로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쵸? 3으로 간다고 했어. 3. 그럼 얘가 x-a의 인수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요. 0으로 안 가고. 그쵸? 왜? 0과 무한대의 곱은 수렴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그 수렴은 두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린 이번에는 지금 누구를 원해? 알파를 원하는 게 아니라 0을 원하는 거야. 그치? 그럼 0으로 원하려면 더 빨리 0으로 끌고 와야 돼. 그치? 여기는 같은 비중이기 때문에 0으로 못 끌고 와요. 그럼 두 개는 돼야지. 그치? 그래서 하나가 알파 베타일 때는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하나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걔에 비례해서 두 개 이상 더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로 끌고 와야 돼? 수렴하는 값이 이게 연속이 되는 값이 0이 되도록 불연속점에서 얼마가 되도록 0이 되도록 끌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하나는 불연속, 하나는 연속이야. 그 곱한 값이 연속이라면 얘는 이 값을 0이 되도록 그 값을 다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값으로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같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얘가 3으로 가면 얘도 3으로 가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인수는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서 얘는 0으로 가버려. 뭐 양쪽 다 무한대라면 그러면 뭐 적당하게 해서 3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좀 달라요. 얘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둘이 같은 값을 다른 값을 같게 해주는 방법은 곱해서 0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도 좀 다행이네. 옛날에는 x를 이렇게 마음대로 썼어. 요즘은 이게 안 쓰네. 이건 안 쓰네. 자, 그래서 연속의 성질까지만 합시다. fx gx가 이제 이게 연속함수로 넘어갈 거죠. 구간이 나온 다음에 등속이라면 첫 번째 귀찮음의 표본이에요. 한 번에 다 쓰는 거. 연속. 그죠? x는 이제 연속인 함수는 더하거나 빼거나 어떤 상수를 곱하거나 해도 계속 연속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 곱해도 연속. 세 번째 나누어도 연속. 한 fx는 갑자기 정리를 아직 안 해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좀 기억해 놓으면 연속의 성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속 문제를 좀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구간하고 연속 함수하고 최대 최소 사이값 정리를 하고 여기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적지는 않으니까 분도를 이렇게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잠깐 쉬었다 할까요?